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TSMC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그 애리조나 팹과 관련해서 눈에 띄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바로 TSMC의 애리조나 팹이 4년간의 힘든 시기를 끝내고 이제 흑자 구간에 들어섰다는 게 핵심 요주입니다. 지난 2021년 이후 TSMC 애리조나 팹은 4년간 총 12억 5천만 달러의 영업 손실을 보고했는데요. 이제 지난해인 2025년 상반기에 첫 역사적인 흑자를 냈다는 것입니다. 이 규모는 1억 5천만 달러로 하나로 치면 한 2천억 원 수준이라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인데요. 4년간의 적자 터널을 벗어나면서 첫 이익을 냈다는데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사실 그 미국에서의 제조는 고비용 구조를 떠안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회의론이 컸던 게 사실이죠. 그런 맥락과 배경을 이해한다면 애리조나 팹의 흑자 전환이 갖는 주요 함의를 생각해 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애리조나를 통해서 삼성의 테일러에 대해서도 비교해 보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천천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애초부터 애리조나 팹은 일종의 그 테스트 베드와 같은 성격이 있었습니다. 메이드 인 USA, 이 반도체의 경제적 실증 지역이 바로 애리조나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높은 인건비, 그리고 건설 비용, 엄격한 환경 규제 등으로 인해서 대만보다 생산 비용이 최소 50%에서 최대 2배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이번 결과는 달리 보면 실제 애리조나에서 팹을 짓고 팹을 가동해 보니 고비용 구조를 상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작동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뜻과도 같을 것입니다. 일단 고객사들이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에 대한 비용 지불을 꺼리지 않는다는 게 확인이 된 것이죠. 애플, 엔비디아, AMD 같은 대형 고객사들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산 칩에 돈을 대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싸도 산다는 고객사의 하각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애리조나 팹의 흑자 전환 같은 결과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산 칩은 대만산보다 약 40% 정도 더 비싼데요. 그럼에도 흑자가 났다는 것은 애플, 엔비디아, AMD 같은 큰 손들이 지정학적 보험료를 기꺼이 지불하면서 물량을 꽉 채워줬다는 뜻입니다. 비싼 미국 칩, 대만보다 최소 20에서 40% 비싼 미국산 칩이 시장에서 상품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이번 결과로 해소됐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수율 불안감도 종결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팹이 흑자를 내려면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불량률을 낮추는 수율이 담보돼야 가능합니다. 이 반도체 팹은 초기에 천문학적인 시설 투자비가 들어가고 감가상각비도 엄청나기 때문에 가동 초기 몇 년간은 대규모 적자를 내는 것이 일반적 상식입니다. TSMC 애리조나 팹도 2024년 상반기에는 1억 4,300만 달러의 손실을 했는데 1년 만인 2025년 상반기에 1억 5천만 달러로 달러 흑자로 전환한 것이죠. 이런 변화,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는 팹 가동률과 효율성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본궤도에 올라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수율 자체가 대만과 동등하거나 더 낮다는 얘기까지 외신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실제 외신에서는 애리조나 팹의 수율이 대만 본토 공장보다 약 4%포인트 더 높게 나왔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미국 애들은 기술 숙련도가 낮아서 수율이 안 나올 것이라는 시장의 편견이 깨진 것이죠. 여기에는 사실 그 자동화라는 변수가 숨어 있다는 생각인데요. TSMC 애리조나 팹은 대만의 기존 팹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지능형 자동화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람에서 오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팹을 설계했다는 뜻이죠. 미국에서는 소위 그 대만이나 한국처럼 숙련된 엔지니어를 갈아 넣는 문화가 불가능합니다. 인건비도 높고 비싸고 노조 이슈도 있습니다. TSMC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AI 기반의 공정 제어를 극대화했고 이게 통한 것이죠. 무인화에 가까운 자동화로 인건비 비중은 줄이고 24시간 가동 효율은 높여서 흑자 전환의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반도체 장사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모델이 증명된 셈인데요. 사실 흑자 규모만 보면 상반기 1억 5천만 달러는 코끼리 비스켓 수준입니다. TSMC가 연간 수십조 원을 벌어들이는 공룡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주 작은 액수인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그간의 미국 제조 비관론을 고려한다면 이 숫자는 기적에 가까운 영창육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직 공장 가동이나
수익성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삼성이나 인텔 입장에서 보면 애리조나의 작은 흑자가 무서운 소식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TSMC를 통해서 단순히 돈을 벌었다는 사실보다 어떻게 벌었는가를 뜯어보면 오토메이션, 자동화와 고부가가치 제품, AI 칩이라는 고부가치 제품의 결합이 애리조나 팹 흑자의 핵심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삼성 테일러 팹의 경우도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산재해 있는데요. AI 반도체 특수는 확실한 호재입니다. 엔비디아, 구글, 메타 같은 빅테크들이 2나노, 3나노 공정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테일러 팹이 이들의 AI 칩 물량을 대량 수주한다면 단가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초기 감가상각비를 상쇄하고도 흑자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삼성하면 그 약방의 감초처럼 언급되는 턴키 전략은 삼성의 매력적인 경쟁력인데요. 이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HBM 메모리와 패키징을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는 삼성은 고객사 입장에선 물류비와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조건입니다. 변수는 역시 수율일 것인데요. TSMC는 이미 애리조나에서 대만급 수율을 증명했지만 삼성 테일러는 이제 막 가동을 준비 중입니다. 첫 해 수율이 60에서 70% 이상 올라와 주느냐가 흑자 여부의 90% 이상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그 미국의 빅테크 등 큰손들은 여전히 TSMC를 선호하고 있죠. 삼성이 테일러에서 흑자를 내려면 TSMC보다 싸서가 아니라 삼성만이 할 수 있는 AI 칩 통합 솔루션을 확실히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TSMC 애리조나 흑자는 미국의 높은 비용을 자동화 기술로 눌렀다는 기술적 승리입니다. 반면 삼성이 테일러 팹에서 첫 해 흑자를 낸다면 그것은 단순 제조의 성공이 아니라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합친 AI 반도체 플랫폼의 승리로 기록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결국 누가 더 사람의 손을 덜 타고 누가 더 비싼 AI 칩을 먼저 찍어내느냐의 싸움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테일러 팹은 이미 테슬라를 첫 번째 고객으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테일러 팹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자율주행 칩인 AI5 칩과 그 후속자인 AI6 칩을 만듭니다. 당장 3월인 이달부터는 테일러 팹의 핵심 장비인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 시운전도 시작됩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서 테슬라 칩을 찍어내게 될 것입니다. 머스크는 TSMC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삼성과 긴밀히 협력 중인데요. 특히 AI6 칩은 삼성이 단독 수주할 가능성도 매우 높게 점쳐지는 상태입니다. 삼성으로서는 그 2나노 전쟁터의 잠재적 고객을 잡아야 하는데요. AMD, 퀄컴, 구글, 메타 같은 업체가 그런 잠재 고객의 고객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이죠. 이미 삼성은 올해 2나노 수주와 관련해서는 130% 성장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당장은 TSMC 2나노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공급 부족 상황을 기회로 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테일러 팹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칩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HBM과 결합한 AI 칩 패키징까지 한 번에 해결해주는 턴키 전략의 핵심 기지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테슬라의 AI6 칩이 예정대로 테일러에서 성공적으로 양산된다면 삼성은 첫 해부터 수조 단위의 매출을 올리면서 TSMC의 독주를 막을 강력한 파운드리 대안으로 급부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